자,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여행사들이 망하는 이유와 여행사 창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난번 영상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한국 여행사와 해외 여행사가 별도의 법인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별도의 수익을 추구합니다. 한국 법인이 패키지를 판매해서 돈을 벌면 해외 법인은 손님을 받아서 쇼핑과 옵션으로 돈을 법니다. 자, 이런 방식이 과거에는 굉장히 잘 됐었는데 현재는 점점 이런 수요가 줄어들고 있죠. 자, 근데 이걸로만 여행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머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째, 정보의 다양화. 이건 모르시는 분 없는데 이것 때문에 여행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왜냐? 예전에는 푸켓이라든가 발리 이 상품만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면 됐었는데 요즘에는 반대로 손님이 여행사에 요구를 하죠. 나는 발리를 갈 건데 이런 항공사를 이용할 거고 이 호텔을 이용하고 싶고 이 투어를 하고 싶고 이걸 먹고 싶어, 마사지는 여기서 받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여행사에서 외면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점점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항공 예약, 호텔 예약, 가이드, 그 다음에 식사 이런 걸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사장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을 뽑아서 같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직원이 이거를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도 하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도 지금 오른 상황인데 6개월 동안 투자만 할 수는 없죠. 빨리 실전 투입을 바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쓸만하다 싶으면은 그만둡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도 많을 뿐더러 부담이 너무 심해요. 항공, 호텔, 투어 이 중에 하나라도 실수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날짜 하나만 틀려도, 시간 하나만 틀려도 난리가 납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환불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보통 1년, 2년을 못 버티고 나가요. 자, 그러면 다시 뽑아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인력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 둘째는 환율 문제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018년 3월에 몰디브 1인당 3,000달러에 판매를 했습니다. 한화로 환율이 1,080원이었기 때문에 1인당 324만 원에 판매를 했는데, 자, 이제 여행을 갈 2018년 9월이 됐어요. 환율을 보니 50원이 올랐습니다. 1,130원. 지금 그 정도 하죠. 손님한테는 1인당 324만 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호텔에 줘야 되는 돈은 339만 원이 됩니다. 수익을 10만 원 생각하고 판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5만 원이 난 거죠. 10팀이 될 수도 있고 20팀이 될 수도 있고 100팀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100팀 돼서 망하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몰디브는 수익을 적게 잡기 때문에 근데 이 수익 기대하고 노동력 투입을 해놨는데 자금 회수를 할 때쯤 되니까 엄청나게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폐업을 많이 합니다. 몰디브 때문에도 폐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셋째 이유는 더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에서 파생이 되는 건데 환율 문제 때문에 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보낼 거야 하고 내 돈을 투자를 해서 현지에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내가 아닌 다른 한국 여행사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지 법인에서는 호텔비를 못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지 법인이 또 망해버려요. 자, 그러면 비난의 화살은 어디로 오느냐? 당연히 한국 여행사로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망해요. 또 이 사장님들이 무조건 나쁘냐? 어떻게든 자기는 막아보려고 했는데 다른 회사가 망하다 보니 도미노처럼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아까는 마이너스 25만 원 수준이었지만 돈을 현재 보냈을 때는 이야기가 완전하게 틀려집니다. 자, 1인당 3,000달러인데 보통 2인이 가기 때문에 6,000달러에 판매를 했는데 이거를 돌려줘야 되는 돈이 되는 거죠. 현지가 망해서 여행을 못 가게 되시니까. 만약에 100팀이에요. 6,000불 곱하기 100을 해보시면 60만 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로 거의 6억 8천만 원 정도를 그냥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으려 해도 돈이 없는 분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폐업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은 동동 구르고 여행은 여행대로 못 가고 환불도 일부밖에 못 받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여행업이 지금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저는 수익을 너무 안 보고 싸게 돈을 받는 여행사들 굉장히 경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결코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을 못 보면 당연히 망해야 돼요. 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내 차례가 될지 아니면 다행히 넘겨서 다음이 될지 이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이유입니다. 여행의 자유화가 돼버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항공, 호텔, 투어 모든 거를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버립니다. 여행사가 망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대형 여행사들도 마이너스 20% 손해가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사실 이런 징조는 여행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5년 전부터 다 암암리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몇십 년간 이어진 여행산업 구조를 절대 한 번에 바꾸지를 못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급성장한 뭐 호텔스닷컴, 스카이스캐너, 에어비앤비한테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규제가 너무 많아요. 우버도 안 되고 이제 공유 산업 시대가 왔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앞서갑니다. 벌써 다 치고 나갔죠.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더 미래를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